안녕하세요. 파상관의 홍익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97조까지 했었죠. 298조는 법인 해산 후의 파산 신청.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자녀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 청산 중인 법인이 파산이라 그러는데, 법인은 이제 법인의 해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산, 그 다음에 파산. 근데 이제 청산은 법인 청산하고 파산법상의 채무자회생법상의 파산은 해산 사유는 똑같은데, 그 청산은 뭐냐면 법인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정리해서 채권자들한테 다 배분을 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건 회사법상의 개념입니다. 청산은. 그런 경우에는 전 채권자한테 모든 변제가 되지 않으면 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청산을 목적으로 청산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재산이 모자라요. 그럴 때는 이제 파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인에 대해 해산 후에도 자녀 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299조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 요즘 상속재산 파산 신청 많이 하시죠. 근거구조문이 299조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을 하지만 사실은 두 제도가 논리필연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고서 바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안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민법상의 한정승인 제도로 해서 한정승인의 효력을 공고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거죠. 1항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수유자라 그러죠. 상속인, 상속재산관리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관제인은 빠졌죠. 503조에 의할 때 파산관제인이 이제 재단을 관리할 때는 상속재산을 관리할 때가 있는데 어디에도 상속재산 관리인이라고 볼 여지도 없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좀 빠졌습니다. 이것도 입법의 미비일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503조 때문에. 그때는 이 503조와의 어떤 유기적 연관성을 모를 수가 있죠. 근데 해다 보니까 503조 때문에 그래서 503조에 의해서 제가 상속재산을 관리했는데 채무자의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한정승인하고서 한정승인 한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을 한 게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안 하고 자기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고유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또 상속인의 재산도 503조에 의하면 관제인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속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파산 선고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배가 되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제인이 하여야 한다. 제가 한 건 후문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자기도 힘드니까. 자기 채무도 많으니까. 이때는 상속재산의 처분을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파산관제인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나눠주는 거는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채권자들의 어떤 각각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는 게 뭐냐면 상속재산 파산이다. 그래서 판사님은 저보고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된다. 제가 조문을 찾아보니까 299조 아까 그쵸? 근데 여기 상속재산 관리인은 제가 관리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파산관제인 없죠. 문헌상 빠졌어요. 503조에 할 때 299조는 1항은 입법이 미비가 된 겁니다. 불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채무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그렇죠? 상속인이죠. 한정승인 상속인 할 수 있다 그랬죠. 상속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상속재산 파산을 한 겁니다. 이게 조문 하나 읽어봐도 다른 조문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좀 재밌죠. 2항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는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재산 파산이 대부분 2항에 해당하는 거죠. 대부분 재산이 없잖아요. 아니면 조금 있든지. 대부분 완제를 할 수 없을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지체없이라는 거를 뭐 몇 개월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있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망.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이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그죠? 상속인이 이제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그래서 이제 파산이 원인 사실을 소명하는 건 딴 거 없죠. 부채증명서하고 자산 부채를 자산하고 부채를 재산하고 부채 적재산하고 소극재산 자산하고 부채는 틀리죠. 자산에는 소극재산 들어가니까 정확하게는 부채와 재산 부채와 소극채무와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을 비교해서 빚이 많다는 거를 소명을 해야지 파산 신청을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에서는 한정승인을 먼저 하는 게 이 소명을 하기도 쉽죠.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이 결정적이죠. 물론 그걸 본인이 써서 다만 요즘 이제 많이 정리를 하죠. 목록을 법원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훌륭한 소명 서류가 됩니다. 한정승인. 그래서 한정승인을 먼저 하고 바로 5일 안에 공고를 하고 뭐 천천히 들어가도 되죠. 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 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1045조 상속재산이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이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하나여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 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통 이 3달 안에 뭐합니까? 우리가 한정승인 하죠. 그 사이에 한정승인 재산 분리가 있죠.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의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연장된 거죠. 이 후문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요 3달 안에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많이 하잖아요. 한정승인이 있으니까 상속채권자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이때 그냥 상속재산 파산 신청합시다 해서 관제인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이 후문에 의한 게 우리나라 파산이죠. 외국에서 301조 외국에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의 근거 조문은 299조 그다음에 2항 300조 후문입니다. 외국에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 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해 이미 외국에서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파산이 원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 파산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302조.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지만 이거는 이제 법인 파산에도 이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개인 파산 신청서는 뭐 법인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서가 나와 있죠. 법원에 양식에 빵꾸를 떼우면 되는 거죠. 빵꾸를 떼우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서류를 첨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신청 및 법정 대리 성명 및 주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는 이제 법인 내지 재단, 뭐 법인격 없는 사단이죠.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그죠? 그다음 신청의 취지, 파산에 선고를 한다.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사실, 사무자의 사업 목적과 그동안 한 목적, 사업, 등기부에 있죠. 업무의 상황. 그다음에 채무자의 발행 유식 또는 출자 지분의 총수, 자본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 상태. 8호.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때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소명해야 되죠. 그래서 재산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채권자 파산에서는 그 정도 해야 받아줍니다. 주주 지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때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수 또는 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다음과 고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외 지체 없이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뭐 개인 파산에서는 아주 딱 부동 문자로 딱 찍혀 있죠.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비 지출, 그 밖에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이게 애매하죠. 대법원 규칙은 나중에 봐야 됩니다. 파산 절차 비용의 예납 303조. 파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 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된다. 이걸 예납이라 그러지. 예납. 미리 납부한다. 그래서 사전에 납부한다. 그래서 예납입니다. 파산 절차의 비용이 가지급. 파산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는 채무자겠죠. 파산 절차 비용을 후고해서 지급할 수 있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할 때, 또는 파산 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 선고할 때도 같다. 예납 비용 넘어가고요. 다음에는 이제 파산 선고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